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지열의 콩가루 26화 시작합니다. 야, 우리 겨들성은 안녕하지가 못합니다.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이 짧은 순간에 가을 모기가 오늘이 11월 1일인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모기가 이 여기를 물었어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부처님 가운데 점 딱 여기가 물렸어요. 인도 여자 여기. 너무 충격적인데 이 사실을 양쪽에 있던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분명히 이쪽 아니면 이쪽을 바라봤을 텐데 바라보고 있는 동안 모기가 왔다 갔다. 아니 씩 사라져 갔는데 그럼 모기한테 물어봐야지 왜 우리한테 물어 그래? 어이가 없네. 아니 이 많은 큰 면적에서 왜 하필 여기에 앉았다 간 걸까? 아니 근데 면적이 작잖아. 에이. 양 변호사나 나 같은 경우 특히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 면적이 넓어갖고 면적이 넓으면 면적이 넓은 데로 와야지 이 좁은 데를 왜 그러니까. 굳이 찾아가가지고 정 가운데 왜 앉았다 갔니? 무슨 일이야? 특이한 식성이네. 아니 근데 왜 당신 둘은 왜 이제 인사를 안 해? 무슨 소리예요 그게? 이거 시작할 때 왜 우리 대갈족 분들한테 인사를 안 하냐고요. 우리 원래 인사했어요? 인사 다 이렇게라도 하고 뭐 이렇게라도 하는데 둘은 이제 완전 뻔뻔해져갖고 야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나 인간들이? 아니 이제 이만에 막 넘어가고 저 지지난주에 그랬다고 진짜 뻔뻔하네. 나는 더 겸손하게 아니 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뭐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왔어? 뭐 약간 이런 류의 이런 반응 좋지 않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회 콩가루 26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코걸이요? 코걸이요? 코걸이? 코걸이 26회요? 콩가루 26화 콩가루 아니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네. 내가 방송 생활 10년이 이 넘었지만 새끼가 아까 이 나본 새끼야? 새끼 같은. 어디 있어 이 새끼? 이제 나한테 하는 소린가? 방금 이 새끼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새끼가 하나 있어요. 뭔 진짜요? 소리야 이거 그냥 요 실이구만. 아니 여기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분명히 내 저기 미간을 문 새끼가 여러분의 미간을 노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밤 막 이러는. 지금쯤은 없을 거야. 사실 저희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은 없으리라고 여러분들의 자리는 없겠지? 아직까지 있진 않겠지? 11월 1일인데. 11월에도 모기 있지 않아요? 모기 있어요. 따뜻한 곳에는? 아 그런가? 아니 우리 사무실 건물이 한 30몇 년 됐는데 제 생각엔 30몇 년 동안 전혀 관리를 안 한 것 같아. 갑자기 뒤에 여름 되잖아요. 뒤에 근데 또 하필이면 뭐 옆 건물이랑 이어져 있는데 되게 숲이 이렇게 그 좁은 공간에 나무들이 이렇게 주차장 사이에 네, 아시잖아요. 거기 그래서 차를 백으로 이렇게 대고 트렁크를 딱 열었다가 닫으면 30마리가 들어가 있어 그 안에. 예? 진짜 모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날파리가 이렇게 모여서 날아다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모기야 그게. 그러니까 날파리들은 이렇게 윙 하고 모여 있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사무실은 모기들이 뒤에 거긴 좀 무섭긴 해. 아 진짜 너무 뭐 음지가 있나 보네요 하나. 아니 그게 그러니까 왜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버려진 공간 같은 데가 있어 약간. 그래서 진짜 좀 이상하긴 해. 거기에 30마리씩 모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30마리가 제가 아니라 봤을 때 300마리 사는 것 같아요. 한 3,000마리 이상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만. 거기 혹시 뭐 모기 집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벌은 벌집이 있잖아요. 모기들은 어디에 살아요? 당신 이마에 살아. 갑자기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모든 생명체가 집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걔네는 태어나서 집 없이 그냥 바로 그렇지. 공중분해되는 어. 거예요? 그렇죠. 공중 분해? 며칠 못 사니까. 모기는 며칠 못 살아요? 한 일주일 정도 사는 걸로 아는데. 그거밖에 못 살아요? 진짜로? 그래서 알을 낳을 때까지. 피디님 모기가 알을 맞나요? 낳아요? 알을 낳지. 그러면 새끼를 낳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응애 하면서 모기가 그렇게 아니 태어나진 않을 저는 거 모기의 아니야. 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없죠. 42일 정도, 수컷이 열흘 정도. 암컷이 42일이나 살면 한 달을 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암컷이 무는 거죠? 뭐 암컷이 아, 필요한 거. 수컷은 양명 선생님도 잘 모르네. 그러네. 뭐 3일 산다고요? 7일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참나 무슨 40일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7, 6, 42. 그거 6배나 더 사는데 이게 사람을 이게 이렇게 단명시켜. 모기를 왜 단명시켜? 아니, 이렇게 오래 예전에 사는 우리 집에 되게 신기했던 게 그 베란다에 네. 약간 장마철에 무릉덩이처럼 생긴 적이 있었거든. 아 그러면 끝나. 거기서 모기가 나오더라고. 그럼 거기서 사는 애들이네. 거기다 알을 낳은 거야. 그렇죠. 근데 웃겼던 게 뭐냐면 얘들이 우리가
외출을 오래 갔다 왔나? 그래서 창문을 다 꼭꼭 닫아놓고 그러니까 집하고 통하는 것도 닫아놓고 그 물운동에 모기가 생기니까 태어나자마자 먹지를 못한 거야. 나긴 났는데. 그래서 갔다 와서 며칠을 다녀오고 지방에 다녔나 그랬을 거야. 문을 열었는데 모기가 날아다니긴 날아오는데 사람은 물 힘이 없는 거야. 너무 비실비실해가지고. 되게 신기한. 모기가 이렇게 진짜 왔어. 나좀 피 좀 줘. 나도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도 피 좀 주면 안 될까 뭐 이런 느낌으로 모기가 피 좀 있더라고. 하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이게 신기했던 기억이 나. 모기도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예전에는 많았던 게 18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그런 고대 기록들 나오잖아. 네. 썩은 음식에서 이게 생명체가 태어난다라는 학설이 지배적이었어. 알이 안 보이니까. 알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생각할 때 무리는 아니었던 게 초파리 네. 맞아. 집에서 그 신음식만 놀면 맞아. 어디선가 나타나잖아 얘들이. 도대체 걔네는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전문가? 전문가.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밥을 먹고 이제 기저귀에 똥을 싼 거를 이렇게 묶어놨어. 그리고 이제 이제 매직캔이라고 뭐 그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버리려고. 그러면 그런 게 거기서 날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비닐봉지 안에 날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그 먹었던 음식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날파리가 초파리가 거기다가 알을 까놓고 그걸 먹고 변으로 나와서도 그 정도의 생명력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먹은 음식에 알이 있었던 거네요? 거지. 뭐냐면 알투성이. 지금 맥스봉 있지? 이거 초파리 내가 봤을 때 초파리 한 78만 정도 받았어. 무조건. 그러니까 저기 만약에 시험해보고 싶으면 내일 화장실에 가서 한 거를 비닐봉지에 넣어놓고. 야 그만. 와, 우리 지금 이 방송 지금 아침 10시에 나가는 방송인데. 저번에 제가 여러분이 먹은 아침 식사에는 초파리 알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있어요. 초파리 다 있어요. 아, 그 저번에 나 내가 송갰제 설명하면서 네. 샤넬백에다가 싼 얘기 했더니 네. 브런치 먹고 있는데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은 아니었고 너무하신다. 너무한다. 나 지금 여기도 목이 물린 것 같아요. 이런 나만 무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제가 오. 오늘 하필 또 메쉬 소재 이 망사를 입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나 봐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봤을 때 그 힘없는 모기가 옷 안에서 기어다니면서 이거 아니야? 지금 이 안에 혹시 이 망 안에 들어간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이거 있잖아. 아줌마들이 약속하면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안에서 죽으라고. 죽어라. 야 방송 시작하자. 1,000원짜리 변호사. 1,000원짜리 변호사. 진 변호사가 꾸역꾸역 굳이 하자고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나 교수한테 그건 물어보고 싶었어. 예. 드라마나 영화에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되게 많잖아. 네. 너무 많아. 되게 많잖아. 어떤 게 좀 눈에 뭐 좀 인상적이랄까? 어떤 생각이 들어? 저는 이건 봤어. 근데 1,000원짜리 변호사는? 이거는 못 봤어요. 야, 진 변호사가 보라 그랬잖아. 주말 내내. 그러니까 너무 바빠요. 어이가 없네. 와, 방금 너무 너무 바빠 이러는데 와 진짜 팔이치 없어. 빵! 와, 진짜 딱 이 표정했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와, 자, 어이가 이거 다 없다, 빼봐. 진짜. 이게 1,000원짜리 아니라도 치고. 제가 본 변호사가 나오는 드라마는 미드인데 슈츠. 아, 슈츠. 전 그걸 보고 변호사들은 진짜 짱 멋있다. 왜냐면 막 검사 이겨, 판사 이겨, 막 경찰도 다 필요 없어. 그냥 변호사가 경찰처럼 다 뛰어와가지고 다 하고. 그래. 그리고 뭐 약간 말이 안 되든 무조건 다 말이 되게 만들어. 그런 이미지가 드라마에 주로 나오죠. 네. 자, 그거는 이제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고 검사가 주인공인 드라마에서는 변호사가 악당이지. 그냥 완전 쓰레기야. 쓰레기. 주인공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래. 이제 겨드성이 얘기한 게 사실 많이 맞는 게 그런 거 느낌 많이 들어요. 나는 항상 뭐 되게 이 2,000원짜리 변호사 이전에는 되게 화제가 2,000원짜리예요? 아니 1,000원짜리 변호사 이전에 수임료를 2배를 받네. 난 또 2,000원짜리 변호사라는 줄 알았는데 2,000원짜리 변호사. 얘들아 이전에 우영우가 되게 예. 히트를 쳤잖아. 네. 그걸 보면서 우영우는 정말 변호사 입장에서 봤어도
우영우는 정말 잘 만든 웰메이드. 법정 드라마 치고도 야 이렇게까지 잘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정도였지만 거기도 물론 한계는 있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우영우한테 저렇게 깨박살 난 변호사의 입장도 있을 텐데 사실 변호사가 그런 게 모든 게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이겨서 화려함으로 비춰지는 그 반대편에는 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패자가 있죠. 승자가 있으면. 자, 근데 1,000원짜리 변호사는 딱 첫 느낌이 뭐냐면 이 지금 교도소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팔방미인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저렇게도 이길 수 있구나라는 식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긴 해. 근데 제일 첫 번째 내가 받은 인상은 이제 항상 변호사들이 아마 그걸 느낄 거예요. 그렇게 현장에 돌아다니는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현실은 다 그 안에서 있는 거네요. 다 갇혀 있습니다. 이 그 아까 말한 그 모기가 득실득실한. 그렇죠. 거기 사무실은 6층이라서 안 올라와. 다 1층에 주차장 있는데. 잘 모르는데 모기들이 1층에 있다가 엘리베이터 오면 그건 아는데 배를 딱 눌러서 기다리고 있어. 띵동 하면 모기들이 야 얼른 타. 엘베타고 엘리베이터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진짜로 우리 사무실 오면은 딱 엘리베이터 타서 벽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모기들이 다 이거 있잖아 이거. 좀만 기다려. 엘베를 같이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6층까지. 아니 우리 집 8층인데 8층까지 물론 올라오는데 걔들 말고 하여튼 근데 진짜 무슨 얘기 하려다 잊어먹었잖아 너 때문에. 하여튼 그 돌아다니지 않는다. 1,000원짜리 봐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하다못해 법정에서도 우리는 안 돌아다니고 법정에서도 대부분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서서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도 없고 자리에 앉아 있고 나는 실제 근데 저기 그 변호사 처음 내가 이제 가율 차리기 전에 고용돼 있었을 때 현장에 몇 번 가봤다? 현장 검증 같은 거요? 아니? 그러면요? 사건 의뢰하고 나서 사건 의뢰하고 나서 그 살인 사건 현장도 가봤고 사건 현장에 직접 가보신 거예요? 강간 현장도 직접 막 가봤어. 피고인 변호하려고. 진짜요? 근데 그땐 열정이 넘치셨네. 그때는 열정이 아니라 하여튼 나도 하여튼 뭔가를 찾아보고 싶어서 또 어쨌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사법시험 공부한 친구들하고 달리 나는 또 기자 출신이니까 혹시 내 눈에는 뭔가 다른 게 보이지 않을까? 맞네. 근데 기자 출신 변호사니까 일반 변호사랑 어쨌든 다를 거 아니에요. 라고 착각을 한 거지. 현장에 2번 가보고 선배한테 연락이 혼나고 다시는 안 갔지. 왜냐면 가서 알 수 있는 게 없어 솔직히. 없죠. 솔직히 말해서 가서 일단 현장도 다 정리됐고 증거품들은 다 수사기관에서 가져갔고 남아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막 진짜 드라마에서는 가면 못 보던 거 막 이렇게 찾아내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 뭐든지 미화되지만 현장을 매번 다니는 경찰이 못 찾아내는 걸 변호사가 찾아낸다는 건 사실은 그죠. 그거는 사건 현장에 2번 가본 변호사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민사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저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상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게 기록을 진짜 꼼꼼하게 보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지. 사건 기록을 뭐 법인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사용인감계를 이렇게 사용인감을 찍어서 왔어. 근데 이제 보통은 그냥 도장 모양 잘 안 보잖아요. 찍었구나 그러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뭔가 이상해서 그 사용 인감계 그거를 대조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서류의 인감을 다 대조를 했는데 어떤 거는 별표가 돼 있고 어떤 거는 동그라미가 돼 있고 그래서 진짜로 한번 위조인 거를 제가 잡아낸 적이 있었어요. 네, 진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변호사들마다 진짜 정말 서류를 꼼꼼히 보면 발견 못하는 그런 걸 발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변호사로서 역량이지. 나 알고 봤더니 그렇게 찾아냈는데 그냥 기분 따라 오는 날은 별표 동그라미하고 이런. 그럴 리 범인인가? 야 인감은 등록을 해야 된단다. 너 인감 도장 없지? 인감 도장이요? 그냥 도장이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던 도장 중에서 이건 인감 도장으로 쓰겠습니다라고 주민센터에 등록을 해야 돼. 저 있어요. 있어? 왜냐면 제가 송서미 한 다음에 옆에 인자를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도장 파잖아요. 송서미인. 근데 하니까 송서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걸 등록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길이길이 남겨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등록을 한 거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감 등록을. 그리고 그 도장을 잃어버렸어요.
뭐 의미는 그러면- 없지만. 그러면 다시 다시 등록하면 다시 돼. 해야 돼요. 제가 뭐 이제 인감을 쓸 일이 없어가지고. 사실 인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뭐 인감 증명서 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인감 증명서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할 때 야 너 인감 증명서 첨부해서 갖고 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감 증명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여기다 찍는 인감 도장이 네. 실제 등록된 인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증명서일 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막 인감 증명서가 그것만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감 도장이랑 같이 이렇게 한 세트로. 좀 그리고 항상 그 도장이 참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게 누가 그거 훔쳐가면 되잖아요. 왜 옛날에 그 조선 시대인가 왜 그거 막 그 왕 그거 누가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그런 역사도 있잖아요. 옥새? 맞아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냥 지문이나 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되지 않나? 요즘에는 사실 그럴 수 있고 그래서 도장 없애자는 얘기도 많이 나와. 맞아요. 인감증명 대신 그 생체 인식을 하는 걸로 대신 바꾸자는 것도 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코문체 막 이런 시행도 거. 되고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의외로 도장 얘기가 기억이 났으니까 이제 인감증명 자체는 별 효력이 없지만 도장을 함부로 찍으면 진짜 이거는 빼박이야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 도장이 맞는 순간 그 서류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본인이 알고 인정한 걸로 법적으로는 주어져. 그래서 그걸 뒤바꾸기 진짜 어려워. 그런데 내 도장이랑 똑같이 도장을 파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 그건 문제가 되는데 그건 밝혀야지. 음.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형사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그건 입증이 되지 사실은. 근데 사실 내 도장, 그러니까 내 도장이 찍힌 걸 가지고 뭐 똑같은 도장을 판다. 사실은 저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대범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범죄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뭐 범죄,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예? 모기 얘기도 합시다. 지금 약간 그거 같았어. 돈대기기에 나오는 나 뭔 그 얘기하려고 슈퍼맨. 그랬지? 예. 뭔지 알아요? 지나가는 나는 사실 이 1,000원짜리 1,000원짜리 변호사. 변호사가 너무 재밌는 게 뭐가 재밌었어? 남궁민 씨 연기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더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진짜 그 유쾌함 그리고 막 하하하 막 이렇게 웃고 나 진짜로 너무 재밌었던 게 여기 보면 이제 그 절도전과 4범이 소매치기를 한 그 첫 회 그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똑같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근데 이제 그 이 소매치기는 실제로 이제 넘어지는 사람 이렇게 부축해 주다가 이제 지갑에 이렇게 손이 닿은 거고 남궁민은 이렇게 부축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옷을 열어갖고 지갑을 이렇게 꺼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보셨으니까 너무 순수한 눈빛이다. 난생 처음 들어본. 이게 드라마를 안 보신 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장면이에요. 2회인가 나온 건데 이 남자가 절도 사범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긴 한데 다시는 소매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야. 근데 화장실에서 어느 날 화장실 들어왔는데 술 먹은 아저씨가 소변보다 나오다가 넘어지러 가니까 부축을 한 거야. 네. 근데 이 부축을 하니까 이 아저씨가 이놈이 내 지갑을 빼가려고 했어요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가보니까 전과 사범인 거야. 그래서 이제 재판정까지 섰는데 그래서 이 남궁민 변호사가 극중의 변호사가 법정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자 눈 감으세요. 그다음에 그때 무슨 일이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지갑 어디 있어요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그 사범인 사람이 눈 감고 서 있는 사람이 딱 빼간 거야. 이 남궁민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 면정신일 때도 실제로 이 사람이 작정하고 빼면 모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술 취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빼가는 걸 눈치를 챘겠냐라고 증거를 한 거지.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방송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거의 1회부터 지금 우리가 할 얘기 끝까지 다 얘기해 버렸어. 제가 얘기하려던 건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인데 그렇죠. 네, 이 상황 이제 잠깐. 안 보신 분들은 이 안 보세요. 에피소드가 1화부터 10화까지예요? 아니야. 1화에 나온 에피소드 1화, 2화만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절도전과 4범이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한 행동을 보고 얘는 무조건 훔치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궁민이 자기가 똑같은 상황에서 실제로는 이제 뭐 이렇게 부축하고 지갑을 만진 게 아니라 부축은 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옷을 이렇게 열어서 지갑을 이렇게 꺼내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같이 파출소에 경찰서 간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남궁민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당신 지갑
꺼낸 적도 없고 그냥 술 취한 당신을 부축해 준 것뿐이다. 그랬더니 이제 당한 사람은 뭔 소리냐고 막 당신이 뭐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그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와갖고 변호사님 뭐 어떻게 되신 거야 하니까 경찰도 변호사? 그리고 피해자마저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변호사가 그런 소매치기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선입견이 사람들이.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남국민 그러니까 당신의 선입견 때문에 오해를 한 거다. 이걸 그렇죠. 밝혀내려고 한 거구나. 그걸 밝혀내려고 그런 걸 했는데 거기서 진짜 웃겼던 게 마지막에 남국민이 자기 진짜 했잖아요. 근데 막 그 연기하면서 내가 써왔어. 막 그 변호사라고 하니까 뭐 사무장이랑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저기 경찰한테도 뭐 진짜 안 했다고 그랬더니 그 피해자가 뭐 변호사님이시니까 뭐 저저저거 하니까 근데 진짜 안 했어 이 새끼야라는 말을 하더라고 웃으면서. 근데 그 연기가 이건 직접 보셔야 돼요. 진짜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자연스럽고 그 상황에서 진짜 그 사람 본인인 것처럼. 그래서 남국민이 정말 하드캐리를 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남국민은 사페 연기도 잘하는데. 진 변호사가 나는 이거 하자 그래서 법적인 쟁점보다 좀 얘기하려고 지금 지가 그냥 영업하는 거야? 아니 나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서 그 얘기들을 좀 더 해보려고 그냥 너무 잠시 심심해갖고. 아니 지금은 콧물 시네마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드라마가 이미 10회를 넘어갔는데 지금 드라마 지금 리뷰를 하고 있으면 아니, 어떡해? 아니, 지금 오케이, 잠깐 오케이. 양지열의 콧물 드라마.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또 나는 제대로 할게요 이제. 거기서 이제 느꼈던 게 아니라 그 1회의 사건이니까 기왕 소매치기 사건을 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남국민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를 하면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전과 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재판에는 증거도 없이 그렇게 기소 못 해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라면 뒤에서 부축하다가 옷이 닿아서 여기를 뭐 이렇게 만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신고해서 가져가면 파출소 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처벌 못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훔쳤다는. 아니 최소한 우리 그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바지 주머니를 스쳤느냐 상의를 스쳤느냐에 따라서 현장에서 잡혔을 때 미수도 아니다 처벌받는 사례가 있어. 왜 바지 주머니를 스치면 진짜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의. 왜요? 왜냐하면 요즘엔 소매치기가 별로 없는데 그때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 형사가 잠복을 하고 있는 거였지. 사람 많은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소매치기라는 게 많았으니까. 근데 이 소매치기 놈이 남성 상의 부분을 이렇게 쑥 치고 지나가면 남자들은 지갑을 여기다 꽂으니까 이거는 미수라고 봤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근데 밑에 이렇게 치고 지나간 거는 그때는 이제 지갑을 단지갑을 많이 바지에 안 썼을 때였으니까 그거로는 아직까지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절도라고 하는 건 실행에 착수하는 게 우리가 법에 보면 뭐 미수범, 기수범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도둑이면 예를 들어 차 안에 있는 걸 훔치려고 했으면 이렇게 빼꼼히 들여다본 거는 아직까지는 도둑질에 착수했다고 하지 않아. 차 문을 살짝 당겨보면 그때부터는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기준인데 그 드라마에서 너무 앞서갔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아까 거기는 뭐였냐면 이렇게 뭐 소변을 보고 술이 취해서 이렇게 뒤로 넘어지려는 사람을 이게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사실 지갑을 거기다 그렇게 넣고 난 사람 처음 봤는데 이 앞에 주머니 여기 요만한 주머니에 장지갑을 이렇게 넣고 있더라고. 안주머니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탁 잡으니까 너 왜 내 지갑 가져가려고 해?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판례를 떠나서 과연 이게 절도 미수로 볼 수 있냐?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절도 미수로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실행의 착수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인데 이거는 이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런데 사실 이제 드라마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밌게 만들려고 한 거지.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런 사건 말고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다고 하는 사건들이 왜 다 터지냐면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증인도 없고 예를 들어 뇌물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인간이 줬다고 얘기는 하는데 다른 정황도 없고 그랬을 때는 이제 이른바 검찰의 주로 특수부라고 하는 데서 정황 증거들을 조각조각 모으는 거야. 뭐 이 사람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겨루송한테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양지열이라는 사람이 뇌물을 줬다고 얘도 얘기를 했고 견우송을 만나기 전에 은행에서 돈을 찾은 것도 기록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시간대에 견우송이 만났었고
그다음에 교도성이 갑자기 뭐 없던 뭐 액세서리가 반지가 생겼다 뭐 이런 식의 것들 다 긁어모으거든. 그래서 명확하지 않을 때 주로 이제 형사재판소에서 다퉈지는 거고 이제 절도나 뭐 폭행 이런 것처럼 명확한 사건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도 얘기도 나오지도 않아 사실은. 저는 사실 이 소매치기 얘기 이건 가정한 얘기잖아요. 가상의 사건이긴 한데 이거 얘기 듣자마자 그 곰탕집 엉덩이 사건 맞나? 그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만약에 물론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딱 바꿔서 그 자리에서 뭔가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그 여성분한테 가가지고 여성분이 지나가는 자리에 남자가 서 있었다가 방금 내 거 성기 만졌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것도 똑같이 오해의 상황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난 안 만졌어요 이렇게 하는데 CCTV 돌려봐요 만졌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 너무 극단적인가? 네. 방금 말한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 1,000원짜리 변호사 1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전과입니다. 전과. 일단은 동종 전과가 있으면 딱 수사기관에서 같은 범죄 혐의로 왜냐면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범죄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 그 수사관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관할이 맞는지부터 보고 뭐 잡혀오면 그런 건 아니겠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전과. 만약에 부인하는 경우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곰탕집 그 건도 만약에 그 가해자가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 뭐 약간 그렇게 다툼이 있고 이런 것도 없었을 거야 아마. 그냥 100%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건도 뭐냐면 이 사람이 소매치기 전과 4범이니까 이런 미수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부축하고 한 것도 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진술만으로 했네 했어가 된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실제 이 뭐 제가 일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은 좀 맞아요. 네. 실제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뭐 사기 전과 같은 경우도 사기 전과는 뭐냐면요. 진짜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게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을 사기쳐서 돈을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실제로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렇게 뭐 그때 뭐 약간 자금 사정이 안 좋고 그래서 뭐 이렇게 돌려막기를 좀 했다? 이런 그냥 사기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이 사기 전과가 예전에 있었다. 그러면 내가 부인해도 그냥 무조건 그냥 이거는 무조건 기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뭐 방법도 좀 비슷하고 이러면은 뭐 더 볼 것도 없고. 근데 사실은 이 드라마에서 되게 잘 짚은 게 이제 아까 양변이 했던 얘기를 좀 하면 남궁민이 이 그 절도범의 예전 어떤 수법이나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동안 4번을 잡혔는데 현장에서 잡힌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야.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너무 기술이 좋아서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는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뭐 나중에 뭐 무슨 다른 데서 뭐 작물을 쓰다가 걸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CTV에 걸렸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제 남궁민이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로 당신의 지갑을 훔칠 거였으면 그때 걸렸겠냐는 거예요. 당신은 술도 많이 취했고 지갑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당신이 뭐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실패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눈을 한번 감아봐라. 시연을 해본 거지. 시연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뻔해 보는 것의 이면에 그게 오히려 거꾸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변호사들이 잘했다라는 경우는 그런 걸 찾아낸다면 아까 이제 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도장인데라고 넘어갈 것을 다른 도장이네.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도 줬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뭐 그 전에 뭐 다른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테이블 건너편에서 이렇게 돈을 줬다고 했는데 테이블이 손이 안 닿을 정도의 거리였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검찰이 잘 짜놓은 어떻게 보면 그림 이제 그 왁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맞는 거를 찾아내는 거죠. 실제로 변호사들이 그런 법정 안에서 막 그런 시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시연을 하진 그거는 좀 어렵죠. 않고 서면으로 내지 대부분.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강연을 많이 다닐 때
드라마 작가 준비생들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자꾸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법정 장면을 그러는 거야. 남국민을 쓰면 남국민. 뭔가 극적으로 막 표현하고 싶잖아요. 방법이 없다. 그냥 상상력으로 만들어라. 근데 맞아요. 그거를 잘 선을 지켜가면서 만드는 게 우영우였어. 우영우에서도 우영우처럼 현장을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저 정도면 그래도 극적 상상력으로 봐주고 넘어갈 만하다 이런 아니, 얘기를 했었어. 왜냐하면 진짜 변호사 얘기면 또 사건을 맡어. 사무실 하루 1시간 드라마 진행되는 동안 스크롤 내리면서 컴퓨터 화면 보고 이거 쓰고 뭐 전화 통화하고 뭐 상담 이걸 누가 변호사의 삶이 그런데 당연히 현장을 뛰어다니고 이거는 왜냐면 드라마니까. 그러니까. 맞아. 사람들 왜냐면 딱 만나야 되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제가 이제 대한뉴스 본방송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그 대장동 사건 기록이 4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그럼 검찰이 4만 페이지를 수집해서 오면 우리는 그 4만 페이지를 쫙 넘겨보면서 이거는 안 맞는데 앞에서 한 거랑 요거랑 틀린데 이거랑 다른 소리랑 다른데 이거 찾느라고 바빠요. 맞아. 대장동 구경도 못 해봐요. 물론 아주 가끔 아까 진변이 얘기했죠. 현장 검증한다 그래서 판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실제 건물 구조가 이렇게 생겨서 이거 보는 경우가 있는데 판사들이 그거 왜 가는 줄 알아? 시간 때우기? 판사들도 한 달 내내 사무실에서 똑같은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외근이 목마를 때가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 진짜 바람 쐬러 나갔었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요즘엔 실제 필요해서도 가는데 판사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20-30년 전에 정말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많았던 시절에 한 30-40년 전으로 거슬러 갑시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대. 그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장 검증하면 그 지역 변호사 협회에서 그날 저녁 식사까지 이제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야. 김영란법 제정. 갈만하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옛날엔 갔었다는 그만큼 재미가 없어 법조인들의 삶이. 재미없죠. 의외네. 제가 본 드라마 속 법조인들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데. 드라마는 하루하루가 신나잖아요. 슈츠? 슈츠도 보고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뭐 마녀 뭐뭐도 있었고 정려원 나오는 뭐 그런 류의 하여튼 것도 모든 있었고. 드라마들이 그래. 근데 1,000원짜리 변호사에서 하나 이제 그럼 왜 1,000원짜리 이 시장에서 그렇게 하잖아. 내 연수원 동기 중에 실제로 재래시장 근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비를 걷어서 사무실을 운영해 보겠다고 계획했던 친구가 있어. 1,000원은 아니고 한 10,000원인가 그랬을 거야. 저렴하게 해서 그래서, 시장분들 회비 걷어서. 그래서 10,000원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평소에 상담도 해드리고 사건 있으면 이제 그 값을 공지하고 해드린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세웠던 거지. 왜 미드 보면 네. 정말 별거 없어는 보이는 사람도 사건 연루가 되면 콜 마이 로이어라는 표현 나오잖아. 내 변호사에게 네네. 연락이 또. 그러니까 걔네들은 약간 보험 비슷하게 그렇게 변호사를 연계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도 그걸 해보겠다고 했는데 안 결말이 어떨지 너무 눈에 훤히 그냥 보이는데. 뻔하지. 왜요? 우리는 그 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실제로 사건이 생기기도 전에 변호사에게 돈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개념을 갖기가 어려웠던 거야. 근데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자문을 해요. 네. 한 달에 뭐 얼마를 주고 이제 기업에서 물어보고 싶은 걸 변호사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뭐 많이 있긴 한데 기업은 이제, 법적인 다툼이 잦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개인이 이렇게 자문 변호사를 고용하기는 사실은 쉽진 않죠.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미국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 걔네는 진짜 그 보험 사고 있잖아요.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 청구를 할 때도 변호사 안 통하면 청구가 거의 어렵대. 그래요? 진짜 복잡하구나.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는 나 진짜 자동차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 자동차 사고하면 진짜 스치면 그냥 입원이잖아. 네. 원칙대로 하면 사실은 자기 손해를 자기가 입증해야 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몸이 아프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또 병원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서 가서 아프다면 또 그냥 아프다 하니까 끌어준단 말이야. 그럼 자동으로 그게 3주 아프다 하면 진짜 3주가 아픈 것처럼 돼버리거든. 네. 근데 그걸 실제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야 걔네는.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영화에서도 뭐가 차이 나는 줄 알아? 미국 영화 자동차 씬에서는 웬만큼 다쳤으면 병원 안 가잖아. 네. 병원 가기도 어렵고 비싸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야 본네트 위에서 굴르면 야 한 달씩 입원할 걸?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스치기만 해도 막 다 늘어놓아 버리는데. 이거 있잖아. 이러고 내리잖아. 이거. 제일 웃겼던 게 내가 그 뉴스 사건 사고 다룬 뉴스 나가가지고 어떤 그 여성분이 택시 안에서 응. 파우더를 바르고 뒷자리에서 파우더 바르고 있어. 그게 이제 택시 요즘 승객들도 CCTV 찍히잖아. 네. 찍혔어. 파우더를 바르고 있다가 차가 왜 썼지 하고 봐. 차가 왜 썼냐면 택시가 가고 있는데 다른 차가 쑥 지나면서 택시 백미러랑 스친 거야. 아. 그래서 택시 백미러가 뚝 나간 거야. 그래서 택시도 서고 이 차도 선 거야. 근데 이 여자분은 알았죠. 이러고 그걸 보고 있다가 택시가 왜 서지 그때서야 본 네. 거야. 입원했어. 이것은 진짜 나는 이게 그 대한민국의 내가 변호사를 떠나서 그 교통사고 문화를 어떻게 좀 바꾸지 않으면 너무 진짜 맞아요. 지금도 너무 잘못돼 있거든. 근데 저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실 저희는 방송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고 내가 쉬면 그만큼의 방송을 못하고 방송을 못하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고가 나도 대충 이거 뭐 받고 그냥 괜찮아요 하고 대충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사고 난 얘기를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죄다 하나같이 들어 누워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반 병원이 아니라 한의원에 가면 더 많이 받는다 막 이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상식이 돼버렸어. 네, 그래서 일반 회사원들 입장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회사원들이나 자기 정규직으로 그런 직업이 보장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들어 누우라고 조언을 많이 해주고 프리랜서들은 하나같이 그냥 일해. 그렇지. 그게 나 차라리. 내가 갑자기 교통사고 얘기하니까 내가 진짜 민주당 김남국 의원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건이 하나 있는데 네. 김남국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하기 전에 김남국 의원 그러니까 방송할 때 김남국 변호사 차를 옆에 앉아서 타고 왔었거든. 근데 이렇게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어. 김남국 의원이 운전하고 내가 여기 저기 옆에 앉아 있었고 뒤에서 들이받쳤다. 아. 뒤에서 들이받쳤어. 100% 우리는 손해잖아. 네. 나는 허리가 아팠어 심지어. 들이받쳤어. 이건 진짜로 진짜로 건데. 아픈 거지. 김남국 씨 뒤에 가서 보더니 뒷차가 경차였어. 김남국 의원 차가 SUV였거든. 그래서 보더니 아유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럼 보내버린 거야. 옆에 환자가 있는데. 나는 그러고 나서 김남국 의원 한의원 가서 2번이나 치료받았는데 내가 진짜 잊질 않아요. 그런 인간이야.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났어. 아니 근데 공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사고 나면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그냥 할게요. 100% 뒤에서 받치는데도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 맞아. 아이씨 나는 괜한 피해, 아, 추가 피해가 발생했네요. 진짜 1,000원짜리 변호사로 정말 제가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재밌었어요. 정말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방송이. 아니 1,000원짜리 변호사 또 무슨 또 남국민 아니 얘기 저는 말고 이제 기억이 남는 사실 거. 아까 나도 좀 그 얘기 좀 얘기에서- 하자. 내가 하자 그랬는데 지가 얘기 다 하고 있어 진짜. 네가 오늘 남국민 여기 얘기만 하니까 아, 그렇지. 아니 정말 1,000원짜리 진짜. 변호사에서 꺼낼 수 있는 에피는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사실 그래요. 아니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이게 검찰을 조금 욕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남국민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소한 이상, 그러니까 검사가 막 무리하게 뭐 변호사가 무슨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뭐 한다, 뭐 이런 사건을 그 당연 뭐 정가 사범이고 당연히 유죄이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미리가 그랬지. 백미리가 그랬지. 백마리. 100마리. 저기요. 백마리. 저기요. 이름이 100마리예요. 어디서 또 10,000원짜리 변호사 이러고 다닐 것 같은데. 100원짜리 변호사. 100마리. 근데 남국민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검사한테 기소한 이상 무죄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고, 그게 뭐냐면 고도의 검사 이게 매기기네. 진짜 중요한 네, 얘기야. 진짜 중요한 진짜 얘기인 게 중요한 얘기야. 검찰은 일단은 누군가를 기소를 하면 무죄가 되면 안 돼요. 왜 자기들 가오가 상하니까요? 일단은 유죄 확신을 갖고 기소를 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수사한 게 틀렸다는 인정하기 그런 거니까. 싫어서? 그래서 재심 사건도 보면 진짜 뭐 정말 명백한 그런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 한번 그 검사가 그 구형을 뭐 이렇게 무죄 비슷하게 이문정 검사, 이문정 부장검사 그렇게 한 적이 있어. 왜냐하면 재심 사건도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처벌을 받았던 건이고 네. 검찰은 이 사람을 무죄라고 구형하지 않아요. 구형해 그냥 재심 때도. 근데 이문정 검사가 거기서 아마 제 기억에는
뭐 이렇게 무죄인 걸로 이렇게 말을 해서 그게 되게 화제가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쨌든 자기가 기소한 이상 본인의 의견이 그러니까 검찰의 의견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뭐 그런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정식 재판 청구할 때 뭐 그런 뭐 뭐라 그래야 되지? 약식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금으로 기소를 하면 그 피고인이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정식으로 재판을 해달라고 정식 재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 실제로 재판을 해봤는데 뭐 좀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그래도 나중에 구형할 때 똑같이 자기가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약식 명령을 청구한 그 벌금으로 그냥 구형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네들의 의견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무죄 증거가 나오더라도 똑같이 구형하고 무죄가 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검사는 인정도 안 하려고 하고 잘못을 사과도 안 하려고 하는 게 맞네요. 그게 진짜 나는 검찰을 다녀야 되는 뭐 근데 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진 변호사는 말을 안 했지만 나는 방송에서 검찰 얘기할 때 자주 이 얘기를 하거든. 수사를 하다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그 안 맞는 자기가 보는 것과 안 맞는 증거가 나오면 그냥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냐면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 이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그 범죄학자가 쓴 언페어라는 책이 있어.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자기는 이제 법대 교수인데 미국 법대 교수예요. 되게 많은 사건에서 증거를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빼버리는 바람에 사람이 유죄를 판단을 받다가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때 검사들이 미국 검사 얘기야.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놈은 그 사건이 아니어도 나쁜 놈이라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든 벌을 줬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사고방 나 그 책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검찰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 네. 저는 제가 최근에 선고받은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증거 기록은 수사기관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찰도 만들고 뭐 검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제 의뢰인이 뭐였냐면 그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에 면회를 온 사람과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과 실제로 나눈 전체적인 대화 내용은 되게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인데 불리한 내용만 딱 발췌해서 증거 기록에 제출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뢰인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 접견 기록 전부 다 복사해서 보면 내가 이제 이제 여러 건이 있었는데 뭐 이런 한 건에 대해서는 내가 결백한 거를 진짜 볼 수 있다고. 근데 이거 완전히 증거를 이렇게 뭐 이것만 뽑아서 한 거다. 그래갖고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검사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허락을 해줘갖고 결국에 뭐 증거를 받아다가 내갖고 그거 이제 1심에서 7년 받았던 거거든요. 사기로. 3년 6개월로 감형됐어요. 하나가 무죄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어떤 계기로 그 전문에서 이제 그것만 발췌됐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근데 분명히 우리 의뢰인한테 유리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거는 사실은 누가 한 건지 뭐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 변호사에서 법조인의 뭐 윤리와 양심 이런 책에 구절이 문구가 나오는데 거기 뭐냐면 피고인에게는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에게는 2명의 변호인이 있다. 이게 뭐냐면 한 명은 기소 전 검사고 그리고 한 명은 기소 후의 변호사다. 왜냐면 기소 후의 변호인은 당연히 변호인이겠지. 근데 기소 전의 검사가 2명의 변호인 중 하나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소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무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죄인 증거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지 않은 사건들 물론 대부분의 검사들이 뭐 잘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좀 전에 이제 말한 게 이제 법적으로는 검사의 객관 의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빼놓지 않고 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뭔가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꽂히는 거야.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그리고 저놈 틀림없이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꽂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로 무죄가 나오더라도 다른 걸로라도 해야 된다고 하고 설령 이 증거를 내가 빼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무죄인데 다른 걸로라도 넣으려고 하는 건 그 흔히 말하는 별건 수사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건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그 1,000원짜리 변호사 같이는 못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필요한 경우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네. 되게 커요. 그리고 의외로 정의라는 게 참 뭐 되게 어려운 주제지만 정의가 뭘까?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이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벌 주는 게 정의일까? 아니면 적어도 법정에 들어서 그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아니라면 아닌 게 정의일까? 네.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만 이걸 두고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로. 사실 저번에 그 한동훈 검사가 무슨 인터뷰 한 걸 제가 봤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제가 제일 의아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검사는 나쁜 놈을 잡아 나쁜 놈 넣는 때려잡는 거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쁜 놈을 검사가 규정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변호사 2명이랑 한 25회 정도 방송을 하면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요. 진짜 중요한 얘기. 진짜 진짜로. 중요한 얘기. 그 마지막에 이제 이 남국민이 절도전과 4범 그 사람을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무죄로 이끌어내고 이제 100마리 검사 15예요, 15. 사법연수원 15인데 그 100마리 검사가 이제 뭐 무죄 뭐 승소 판결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악수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남국민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가 이제 그러니까 진실은 스스로 정의할 수 없는 거다. 그냥 검사인 당신과 변호사인 나 둘 다 그 진실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 뿐이지 뭐 스스로 진실을 정의할 수 없고 그냥 이번에는 내가 조금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섰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지금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맞아요. 진실이라는 건 사실은 역사적 진실은 존재하겠죠. 근데 재판에서는 그걸 누군가가 정의해주지 않아요. 예.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진실이 아닌 진실로 재판 결과가 내려지는 맞아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있지. 예.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증거를 통해서 이 역사적 진실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거는 사실은 아무리 검사라도 그렇지. 예. 심지어 저는 오늘 방송 오기 바로 직전에 역사 선생님이랑도 방송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역사 선생님이 너무 놀랍게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또 반대인 게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역사적인 진실도 없대요. 왜냐면 사관이라고 해서 그렇지.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팩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누구도 네. 진짜 진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정확히 증거에 의해서 드러난 것들만 가지고 그 안에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흔히 나쁜 놈이라고 찍히는 순간 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막는 역할이 사실은 변호인의 역할인 거예요. 제일 큰 역할. 진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갑자기 멋있어 시작할 때 보이지? 네, 바보 변호사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되게 똑똑한 변호사였어요. 한 45,000원짜리 변호사? 그 자, 정도 되나? 이렇게 멋있을 때 끝내야 돼. 맞아, 더 나가면 맞아. 안 돼. 멋있을 때 끝내야 돼. 변호사랑 검찰랑 실제로 사이 안 좋은가요? 아니야. 그건 그냥 인간관계 나름이에요. 친한 맞아. 검사도 있고 나쁜 검사도 근데 있어요. 일단 이런 건 있어요. 이제 검찰 조사에 이제 그러니까 피의자 제가 의뢰인이 피의자겠죠. 동석을 하러 갔을 때 어쨌든 변호사는 의리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검사가 검사갑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 의뢰인 어떤 뭔가를 이제 처분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갑은 판사 아니에요? 그건 그거는 이제 재판에 재판에 넘어갔을 넘어갔을 때 아.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뭐 수사관, 경찰관, 뭐 검사가 이제 갑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속영장을 쳐도 되고 안 쳐도 되는 범죄야. 근데 내가 조사를 가갖고 어이 검사 양반, 그랬어? 이러면은 이 새끼,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이 새끼. 이 새끼가 괘씸하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조져야겠네 음. 이래갖고 영장을 쳐버리. 근데 이런 사례는 없겠지만 변호사인 저로서는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혹시 여기서 어떤 밑보이면 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좀 버릇없이 굴었을 때 혹시 검사가 내 의뢰인을 안 좋게 하지 않을까? 그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갔는데 완전 꼰대 검사가 저한테 막 보자마자 막 반말하고 어린 줄 알고 아니 어린 줄 아는 게 아니라 어리긴 당연히 제가 어린데 아무리 어린 줄 알아도 야 이러면 이럴 수 없잖아. 왜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진짜 그러고 싶었어. 진짜 드문데 거의 없는데 가끔 아직도 구악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 저는 지금까지 그건 줄 알았어요. 갑을 병정이라 그래서 갑이 판사, 을이 검사, 병이 변호사, 정이 경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잘 몰랐을 때.
정치 쪽을 잘 몰랐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아 왜요? 아까 그 얘기할 때 되게 멋있었는데.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아, 거기서 거기서 끝냈어야 끝냈어야 되는데. 되는데. 아까 아. 가불병정부터 잘라주세요. 한동훈 얘기했을 때까지가 딱 아. 멋있었어. 그래요. 네. 그림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진다. 오늘 그림은요? 어머나 어머나. 네. 또 저래. 아이고 진짜. 또 누가 벗고 있네. 저기 봐요. 자, 이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대갈축 분들도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녀가 나올 때 세일럼이라는 지명이 빠지지 않고 나올 겁니다. 미국에서 세일럼? 만든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 그러니까 그게 배경이 중세든 심지어 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도 세일럼이라고 나와요. 그 세일럼 마녀 재판이라고 하는 세일럼은? 세일럼. 정의의 세일럼. 이름으로. 저러면 화형에 쳐야 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17세기 말에 실제 맞나 세일럼이라는 미국 지역에서 있었던 벌어진 일인데 사실 시작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마을에 한 소녀가 아픈 거를 그 마을의 목사 하나가 마녀의 소행으로 규정지시하면서 대규모 마녀 사냥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200명이 넘게 재판을 받았었고 그리고 여러 명인가 교수형을 당했던 사건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저 그림이 뭐라고 있는 거냐면 마녀인지 아닌지를 밝히겠다라고 비추고해서 검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에 뭐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점 같은 게 있으면 마녀의 표식이다 뭐 이런 어머. 식의 것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이 취지는 뭐냐면 사실 저때 17세기였잖아요. 미국에서는 청교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때는 이런 법도 있었어요. 남자의 초상화가 걸린 방에서는 여자는 옷을 갈아입으면 안 된다라는 시대. 그리고 1970년대까지도 여자가 발목이 무릎까지 드러나는 스커트도 처벌받는 정도의 그런 엄격한 기독교 규율이 있었거든요. 사형당하겠는데. 그러니까 왜요? 발목이 늘어나는 거 입으면. 그런 처벌받는 사회에서 마녀를 가린답시고 저렇게 대중들이 보는 자리에서 상의를 벗겨놓으면요 이미 저 여성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니엘 호도님 주홍글씨를 썼잖아요. 그 주홍글씨를 쓴 것도 그때 당시에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인가가 자기 아버지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걸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저때 너무나 잔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정의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공권력이 작동할 때 유일하게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그나마 변호사예요. 그래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네. 정의의 이름을 자꾸 이거 계속 생각나는. 저 안에 야, 내가 멋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면 되겠니? 용서치 않겠다. 저 안에 보면 그림 안에 그림 한 장의 그림 안에 여러 가지를 녹여놨어요. 그때 막 소녀가 괴로우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걸로 시작이 됐고 누군가가 마녀라고 지목을 했고 그러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그 점을 찍어보고 점을 있는 찍어보고 있고 또 판사는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저거를 주정부에서 1900년대 들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목이 했어요. 찼지. 아니 모기가 아까 그림이 나올 때부터 저기에 붙어 있었어요 계속. 죽여! 그리고 지금 정의의 이름으로 날 용서치 않겠다. 다 잊어먹을 수 있는데 나중에 미드 볼 때 세일럼이란 말 나오면 아 저기서 나왔구나. 세일럼이 한 세일럼. 심지어 해리포터에도 나와요. 그래요? 세일럼 마녀 재판은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왠지 대갈축 분들 세일럼 나오면 정의의 이름으로 이거 근데 정의 이름 원래 이거예요? 당신이 했잖아요. 전 몰라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닐걸? 용서치 않겠다. 이거는 뭔가 약간 옛날 터보 이런 느낌이고 맞아, 터보 제가 한 이건 약간 옛날 이정현 같고 우리는 세일러문을 모르는 세대인 것 같아요. 가자. 네, 26회 끝내죠. 네, 양지열의 콩가루 26회 마치겠습니다. 27회 때는 또 얼마나 재밌는 얘기 가지고 올까요? 1,000원짜리 변호사 2회. 그만해. 아니 너할 얘기 없잖아. 요걸로 이제 36회까지 합시다 우리. 거의 그냥 그 남국민의 어평하는 아, 수준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남국민 대형 브로마이드 세워놓고 할 얘기 뭔 얼마나 얘기를 많은데. 하는 아 건지. 중요한 건 얘들아 나 카메라 꺼라. 난 준비한 걸 오늘 거의 하나도 하지 안녕히 못했는데. 계세요. 다음 주엔 재밌는 거 가져올게요. 안녕. 뭐 재밌었는데 왜?